도와주고 계시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오신 과장님하고 또 우리 계장님 또 막 공무원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평상시에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하면 재난 관리과나 치수과 이런 전화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연합회장 홍영숙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바꿔주세요. 전화를 드리면요. 담당하시는 그 구청 재난관리 계통에 계시는 제가 뭐라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는 게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담당서. 그러니까 그분은 담당이 아니시죠. 그렇게 잘 모르시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서대문구에서는 과장님 까지 시작을 해서 얼마나 지금 공무에 바쁘시겠어요. 다른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2009년 7월 6일날 경산에서 5,000명의 전국에서 5,000명의 봉사단을 놓고 시작한 것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년쯤 뒤에 서울연합 10년에 서울연합회장이 되고 11년도에 제가 서울시 전체 한 150명을 일단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서 자체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지자체에서는요 도와주시지도 않았어요. 25개군데 저한테 명단이 한 12개 정도밖에 안 주셨어요. 나머지는 명단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된대요. 못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고요. 12개구에 일주일 동안 제가 안전모니터 중앙에 사무실 나가서 전화를 했어요. 일일이 다. 지금은 제가 전화 드린 분 없으시잖아요. 각 지회장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오셨잖아요. 전화를 다 드렸어요. 제가 전화할 동안에 500통 이상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제가 매일같이 나가서 안녕하세요. 어디구의 안전모니터 단원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제가 안전모니터 단원인가요? 2009년에 갖고 11년 됐으니까 네, 2009년에 회원가입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슨 회원가입하라고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서를 한번 쓴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느 분은 어느 구에 그때는 우리 지금 안전모니터 오늘 지회장님이라고 위촉장을 드렸잖아요. 김진환 중앙회장님이 계시고요. 17개 세종시까지 17개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울시는 25개구에 계시는 회장님들이 지회장님들이시고요. 각 구에 동 계시죠? 동 단위에 계신 분들이 단장님들이세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다 단장이라고 했어요. 서울 단장, 무슨 동네 단장도 단장이 다 이렇게 없었던 것을 좀 체계화를 세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구청의 담당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걸 못한 구에서는 동별로 동에서 한 명이도 좋고 2명도 좋고 제가 23일날 8개구 하는 중에 서초 같은 경우에는 딱 동별로 마포구도 발대식 같은 게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동별로 다 앉혀놓고 오셔서 구청장님이 위촉장 주시고 그 다음에 신분증도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왜 안전모니터 봉사단인데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모르게 팍 찍으면 제가 부산의 경호고등학교 수업을 1년에 한두 번 내려가는데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가 맨홀 뚜껑에 파인 걸 사진을 찍었대요. 찍고 여기가 어딘지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 대문에 몇 주소 있는 거를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착착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집주인이 우리 집 대문 찍는 걸 보고는 대짜었다 왜 찍냐고 나한번 네가 뭔데 우리 집 대문을 찍어 딱이라는 데가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 시간 받겠자고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딱이 맞으면 여러분들 봉사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정말 칭찬한다고 상을 줘도 현찮은 이 판국에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저희가 한 몇십 명의 동아리 아이들을 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연수대학교 박사님이랑 같이 가서 가르쳤는데 그 아이 중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240시간 이상을 만들어서 몇 달 사이에 공부로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 강남구에 있는 아이도
공보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걸로 장관상 받기 잘하는 거 맞지요. 근데 공보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를 해서 장관상을 받아서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도 했고요. 또 그 아이는 경호고등학교니까 특수고등학교죠. 좀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24시간 한 아이가 240시간 자원봉사에서 대구대학을 입학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입학금 면제를 받았어요. 청소년을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아이들 1등을 시키시고 싶으시면 어머님들이 말없이 앞자리에 앉아주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라는 말씀을 가르쳐요. 머리 톡톡 때면서 빨리 와, 앞에 와야 1등 한대. 이거는 하나만 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교육을 하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물론 여기에 참석하시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을 우리들끼리 보고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전모니터의 발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안전모니터 봉사단에서 뜬금없이 역량 강화 교육을 한 1년, 2년 하더니 지금은 갑자기 오늘 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감시원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나하고 여러분들 어린이 놀이시설 한번 점검하면서 관심 있으세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야 하시는 분만 빼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으십니다. 솔직히 저가 어린이집 교육을 재난재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그냥 제가 교육하는 데 영주하지 놀이시설에 관해서 여러분보다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살펴보고 온 적은 별로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200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정말 예방 차원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한 3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재난 배우셨죠?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자연재난에 대한 것들을 다 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에 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 보내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10번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이라고 하면 다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쓸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도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라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약 6만 3천 개가 넘고요. 6만 3천 개가 넘고 그 안에 시설을 만들 때는 다 법과 제도에 있죠. 어떤 시설에 무엇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설치를 해라, 규정 이런 게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고만 낫지 거기 놀이시설 담당하는 공무원 다 있어요. 학구별로 다 있어요. 선생님 우리 가장 있죠. 놀이시설 담당 공무원 계세요. 그렇지만 그 담당 공무원 한 분이 우리 구에 몇백 개가 되는 놀이시설을 거기에 서류적인 거 점검하기도 바쁜데 다 하늘이 가서 잘 그어져 있는지 점검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안전모니터, 정말 안전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원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미 2012년 9월달에 이렇게 지금은 안전행정부이지만 행정안전부 시설에 공문이 와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문을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안전모니터 봉사단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하셔서 양성해 주시는데 주력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3시간이지만 여기 법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 24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오늘 3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21시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 지금부터는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법 이런 교육과 활동 교육이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왕이면 그런 쪽에다가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앙에다가 오히려 지금 거꾸로 저희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전모니터 봉사단 신분증도 안 가지고 계시면 당신이 뭐야? 나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줄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신분증, 위촉장이랑 지휘자체장에 위촉자가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발대시 꼭 해주세요. 왜? 정말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그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양평구청에 우리 교구 갈 때 어느 한 분이 그랬어요. 다른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뭘 주던데 여기는 뭘 주나? 아유 죄송해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간식으로 떡밖에 없는데요. 다른 요새는 교통비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런다는데 여기는 왜 없냐? 정말 순수한 예방 전문 교육 봉사단이기 때문에 전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원이 마지막 코스에서는 오픈북이라도 좋다. 약간의 자체적인 시험이라도 거쳐서 내가 정말 시험이라도 봤다.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친 사람과 그냥 위촉장 신분을 받은 사람과는 근무하시는 게 다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쭉쭉쭉 가면 될 것을 이번에 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재 있죠. 여기 너무 좋아요. 책상 이렇게 딱 펴시고 이제 볼펜 있으시고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할 거예요. 쭉 같이 따라 보시면서요. 나중에 궁금하신 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21시간에 대한 공부는 교재를 제가 어디를 하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은 집에 가셔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필기 준비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하셔야. 왜냐하면 파워포인트 쪄놓고 내가 파워포인트 보시다 보면 내가 교과서 왔을 때 어디를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나름대로 밑줄을 그시든 별표를 그시든 하트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지만 그 다음에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입에 뭘 달고 우리 손파구 이현준 회장님보다 훨씬 더 빨리 오토바이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운영 요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목적, 적용 범위, 정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안전감시원의 자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번 어린이 놀이시설 및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육 받으셔야 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시설 안전 등 관련 분야의 공무원. 죄송합니다. 찾느라고 힘드셨구나. 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나요? 46쪽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46쪽 4조에 보면 안전감시원의 자격, 그래갖고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어린이 놀이시설 및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설 안전 등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그 밖에
감시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제가 별표를 저는 여러 번 쳤어요. 왜? 지금 안전모니터 봉사단 여러분들이 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중요한가?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활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원을 만들어 드립니다는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중앙회장님 명의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보죠. 안전감시원 교육 중 나서 어린이 감시원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 요령.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 것이고요. 위해 시설 및 기구 식별력. 어떤 게 위해된 시설인 건지 어떤 기구인 건지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놀이기구는 불과 말로 하나 보면 몇 개 안 돼요. 우리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네, 시서, 정글짐, 저 약간 별로 철봉도 들어가면 하여튼 몇 개 없어요. 이런 것들 중에 근데 뒤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전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어린이 놀이시설, 이 안전감시원은 봉사단이 아니에요. 전문 요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기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제1항에 의한 교육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강의 또는 현장 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24시간에 지금 오늘 3시간, 부족한 21시간은 활동하시는 것들을 참고할 것이고요. 나중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모여서 토론을 하든 위촉을 하든 재교육을 하든 저희가 24시간 이상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채워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받고 싶다 한다고도 교육을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세 번째, 필요한 그 위촉된 안전감시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6조 안전감시원의 위촉은 어떻게 하냐면 안전감시원은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을 위촉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추천을 할 거냐면 우리 안전모니터 중앙의 김진아 회장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쭉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조를 보면 안전감시원을 위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촉을 또 당할 수 있다. 어떻게? 안전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에서 회촉할 수 있다. 회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1번. 위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어린이집 원장을 만났어. 이거 좀 덜 위험하다고 해줘. 어떡할 거야. 그래 이거 좀 고치세요. 그러시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 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때 무슨 이제 가시다 보면은 이거 잘못됐는데 찰리슨 동그라미 땡쳐서 이거 허위예요. 아시겠어요? 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위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 실적이 저조할 때 4번, 제5조 사항에 의한 교육 및 위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요청이 3회 이상 부담으로 문착할 때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 되면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활동해야 되나 또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안전에 대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아무 사유 없이 3번 이상 부담 결석을 하시면 해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5번째, 그 밖에 정보 수집이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마음은 있는데 몸이 너무 바쁘셔서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곤란하시겠죠.
4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감시의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져 있고요. 9조 업무를 보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어떤 것이냐. 1. 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위해 정보 수집 및 보고. 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를 할 것이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각종 조사 업무의 지원도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 할 일이고요. 세 번째, 그 밖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네 번째, 행정안전이죠, 지금은. 왜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 법률은 나중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13년 7월 1일로 이 법률이 마감된 법률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아직 새 법령을 개정해갖고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 또 좀 개정 중에 있어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감시원이 되면 새로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교육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사항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대한 업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하시느라고 가시다 보면은 내가 걸어가던 우리 김성수 강동구에서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차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자전거 타고 다니든 어느 분에게 교통비 지원 한번 해준 적 없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음료수 하나 사주신 분도 없었어요. 정말 다 내 돈 들여서 자원봉사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이거는요 저희 우리나라의 법 속에 들어져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없고 까딱은 합니다. 제10조 활동수당 등 지급. 아까 우리 중앙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후에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활동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활동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밖에 말씀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전감시원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3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차비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면 교육받으러 오시는 교통비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도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밑줄 그어야 돼요. 어떤 거? 예산의 첫 번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뭐냐면 어느 구는 지자체에 따라서 뭐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무원에 뭐 별정지 공무원 주듯이 뭐 한 번 일회에 뭐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만 원을 주든 딱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자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점점 더 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어느 분은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지도 서로 공유할 필요도 있고요. 또 여기서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군은 한 푼도 안 준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주신다면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러나서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이렇게 정말 많은 수당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누가 하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동의하시나요? 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것이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는 거, 왜 우리 군은 조금 주냐라고 자꾸 가서 따지지 마시고, 그건 혹시 우리가 잘 못하지 않았나? 좀 한번 돌아보시고, 저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요. 활동수당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활동수당은 시내 교통비를 포함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까지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어린이집을 갔다 왔다,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갔다 왔다, 거기에 준하는. 근데 어떤 거? 택시 타고, 내가 몸이 아파서 택시 타고 갔다 왔다, 택시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내 교통비 기준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활동수당의 지급은
우리나라 항상 투명하죠?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1조는 뭐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보면 행정안전보고시로 되어져 있죠. 지금은 안전행정보고시로 되어져 있고요. 이미 2010년 7월 1일자로 끝나 아직도 발표가 되어져 제 개정 중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내용이라도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법적 근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교재를 실었고요. 49쪽 보겠습니다. 안전감시원 추천서라고 되어져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기여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나오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바뀔지 아니면 지자체장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질지 아직 바뀐 내용이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이 추천서를 누가 써드린다고요? 안전모니터 중앙회 김준항 회장님의 이름으로 추천 소속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어머 누구는 참 나랑 친한 사람인데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감시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기초적으로 누구여야 된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이어야 된다. 회원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추천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중앙회의 의지입니다. 아시겠어요? 50점 보겠습니다. 안전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지자체에서는 이런 증표에서 그냥 뭐 위촉장이라고 해서 뚝뚝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정부 서식에 의해서 되어져 있고요. 51쪽 위촉장 만들어드립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이름으로 나올지 지자체장의 이름으로 나올지 위촉장까지 받으시면서 활동하시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2쪽입니다. 안전감시원 증표 소식. 아까 제가 그랬죠. 신분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감시원이라고 해서 사진 붙이시고 안전행정부 장관장님의 이름으로 나올지 각 구청의 장의 이름으로 나올지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올 거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가이드. 놀이시설에 과연 어린이에게 놀이가 왜 중요한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저의 아이들도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뭐 영유아까지도 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교육을 해주겠다고 슬로건 내려줘서 뭐 누리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교육료 지원을 받아서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 다 보내요. 다 보내요. 왜요? 부모님한테 돈은 안 주지만 무상교육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 보내기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보육학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학기에 보육학 개론을 한 과목을 좀 했는데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하면 무릎팍 교실이라고 합니다. 무릎팍 교실이 뭔지 아세요? 태어나서 안고 부딪히고 뭐 아이들 성장까지 보면은 첫 번째 까꿍 그죠? 얘가 나랑 눈 마주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잼잼서부터 해서 렐레 세웠다가 그 다음에 뭐 따따따따 세워서 아이들 세우죠. 앉혔다 세웠다 뭐 보행기 태웠다 그 다음에 애들이 만 2살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이 층계 요 계단 하나를 깡충 뛰어내릴 수 있는 이 발달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의 첫 번째 신체 발달과 교과서를 보세요. 54쪽 보시면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서 발달을 통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아이가 내가 지금 여기서 타는 거라든가 내리라든가 뒹구를 하든가 이런 이 놀이기구를 통해서 아이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인지 발달과 사회 이런 정서 발달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무리 작은 어린이집이라도 놀이기구 옆에 한쪽 귀퉁이라도 다 있습니다. 실외가 없으면 실내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놀이는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경험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사고나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고 도움 주고받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 발달은 물론 인지 발달,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지 발달,
그 다음에 사회성 정서 발달 활용에 창의성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놀이시설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놀이시설의 안전이, 그럼 이 놀이시설의 안전이 중요한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는 보니까 2008년에는 328건, 2009년에 686건, 2016년에 903건이에요. 3년 지나는 사이에 아직 2010년까지밖에 결과 안 났는데 어때요? 계속 2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숫자적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어른의 안보를 묻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양천이랑 강남에서 했더니 맞히시더라고요. 어른을 안 돌아가시고 잘 일어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있죠. 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잘 돌아가시지. 이 합치된 얘기예요, 솔직히. 왜 어르신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밤새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문우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밤새 안 돌아가시고 잘 일어나셨습니까? 이 안전을 물어보는 정말 그 함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 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느 분이 계십니까? 정답입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네. 박수 좀 크게 좀 쳐주세요. 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요. 제가, 우리 딸이 지금 30살이니까 20 몇 년 전이죠? 제가 중간고, 여기 안 계시죠? 중간고 제가 면목동 살 때인데, 시집살 될 때인데요. 그 옆에 천방지축을 맨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머스마가 했어요.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걔가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틱틱틱 다닐 때였으니까. 근데 막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뉴스에도 났어요. 왜 그러고 막 롯데백화점에서 막 사장님이 뛰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아이가 엄마가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7층인가 몇 층에서 에스컬레이터 있고 이렇게 내려가, 지금은 아마 그렇게 시절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틈새로 순간 돌아보는 사람이 뚝 골리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빠졌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이 아이가요, 찰바 상관 조금 입고 한 개도 안 다치고 살았어요. 기적같이 살았어요. 예. 이렇게 그야말로 놀이시설은 아니고 완전히 그 어떤 기구의 승강기죠. 에스컬레이터에도 승강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에서 아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뭐 인사 오고 막 선물 가지고 오고 네, 그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정말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맞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지금 저희가 이제 안전사고 이런 거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좀 더 해드리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놀이시설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갑니다. 교통사고였는데요. 저기 광명시 어디에서 약간 비탈길이었어요. 약간 비탈길이요. 그럼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빨리 잘 안 되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황색 불이면 운전하시는 건 뭘 밟죠? 엑셀 밟죠. 왜? 적색 신호등에 안 걸리고 빨리 통과를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밟을 준비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안전을 나도 저도 어떨 때는 운전할 때 황색 불이면 진짜 통과하려고 저도 그렇게 제가 교통안전 부분을 가르칠 때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적색불이 들어오는데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이미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들어오는 순간에 멈추지 않고 내려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9살 난 아들을 손에 잡고 있던 엄마가 이 아이가 초록불이다, 녹색불이다라고 엄마 손을 쫙 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순간이요? 이건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분 정답입니다. 3초. 3초도 안 걸렸어요. 3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안전 모니터 분석을 하시면서도 첫 번째로 여러분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도 초록불 들어왔다고 바쁘신 분들 내려와 계시잖아요. 그쵸? 화살표 앞에 내려와 계시는데 좀 뒤에서 초록불 들어오고 3초 하나 둘 셋 하고 건너가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초록불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내가 먼저 스타트 해야지 하고 빨리 가지 마시고 3초 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3초밖에 걸렸어요. 그러면 3초 전에 내 9살까지 키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손잡고 있다가 버스에 부딪혀서 생명을 잃은 이 아이의 모습이 정말 온전했겠는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어르신들은 어디다 묻어요? 낙골당이든 선산에 묻어요. 내 자식이 묻으면 여러분들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고 주부로서 한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는 진심으로 여쭤요. 이렇게 위험한데도 여러분들은 위험에 우리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3초도 안 되는 사이에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을 이 지금은 어디에서 놀이시설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경상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통학버스를 타고 갔어. 태워가지고 왔죠. 태워가지고 왔는데 태워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안 내렸어요. 집에서 어린이집 오는 사이에 잠들어 저 구석에서 잠들어서 안 내렸어요. 안 내리고 근데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만 했어도 될 걸 안 하고 그냥 수업을 하고 다시 데리고 가서도 확인을 안 했어요. 애들이 근데 끝까지 안 탔나 봐요. 지방이라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어쩌는지. 그랬는데 나중에 아이가 안 와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다시 가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뜨거운 여름에 지식대 죽었죠. 나중에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그 유치원 아이 장례 차가 어린이집을 들러서 가더라고요. 뉴스에 정문 나가는데 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유치원의 전 선생님들이 유치원 마당에서 무릎 꿇고 비는데 무릎 100번 꿇으면 뭐하냐고요. 아이는 생명을 잃었는데. 이렇게 정말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시대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지금 또 젊으신 분들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붙으니까 자꾸 저출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될 아이들이 점점 많이 나야 되는데 그나마라도 나온 아이들을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든지 아니면 또 후천적인 장애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고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냐면은 요 시점의 아이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것들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님들은 머리에 딱 집어넣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원점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밑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설, 이용자, 관리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나눠볼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전사고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시설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용자적인 측면, 관리적 측면을 볼 때 시설 측면은 잘못된 디자인과 설계. 처음부터 만들 때 미안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요. 이 놀이시설을. 그러다 보니 아이들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른의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아이들 노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있죠. 나중에 보면 제가 뭐 환경인증 이런 거 부분이 나오는데 메이커는 비싸. 인증서 붙은 건 비싸니까 또 유사품
같은 물이나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저렴한 거 하는 부분도 있고요. 부적합한 놀이시설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만 3세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아이들이 너무 잘 만든다고 막 있으면 뭐해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거. 이 시설 점검관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아이들의 어린이들 연령과 설치되어져 있는 놀이기구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봐주셔야 될 거고요. 잘못된 설치와 연령 구분, 제가 연령이라는 게 잘못된 설치 같은 게 어떻게 했냐면요. 좁아요, 땅이. 강남이든 어디든 시골 같은 데는 넓으니까 폐교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만드는 데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어린이집 교육 가봤는데 작은 폐교를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데는 너무 좋아요. 물론 또 불편한 것 같아요. 넓으니까 좋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작은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가서 보면 뭐 밖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뭐 삐죽삐죽 울타리를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옆에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세요? 아이들 뛰어놀고 있는 낙하 지점이라든가 이런 거 오히려 위험해져서 아니면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 쪽이 만들어져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놀이시설이 있는지 그럼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용자적인 측면 보호와 관리 소홀 아이들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용 가장 잘못된 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죠?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미끄럼틀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으면 처음엔 어떻게 타요? 앉아서 두 발 뻗고 쭉 타는 게 기본인데 좀 더 크면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타고 아니면 엎어져서 쫙 내려오고 아니면 뒤로 들어넣어서 내려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놀이 미끄럼틀도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애 있죠. 거꾸로 올라오거나 말거나 또 내려오는 애도 있어요. 이 잘못된 이용 습관 여러분들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서 그런 걸 보고 쟤들 노는가 보다. 지금까지는 애들이니까 그냥 내 손자 손녀가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매우 중요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습관에 대한 것들도 교육도 아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교육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하고요. 관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관리와 계획 그 다음에 적절치 못한 점검과 보수 안전지식과 안전관리 경험 부족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들 무슨 뭐 몬테소리 교육 뭐 누리과정 교육 막 가르치는데 주력하다 보면 정말 놀이시설 관리하는 거 이 놀이시설은 하루에 한 번씩 관리를 하도록 대장으로 수록되어져 있어요. 바쁘시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 어린이집에 유치원 선생님의 보조를 저는 대학 교수님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사람을 어린이집 교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지요. 뭐 제가 거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가서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다 보니 정말 그 부분에는 등한시 되어져 있고 관리가 뭐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것. 나중에 어디를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고사례 예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린이들 지금 5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사례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났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사고사례 예를 여기 없는 걸 하나 가르쳐드리면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제일 많이 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것이 낙상, 추락사고입니다. 예? 낙상사고인데 애들은 뛰는 거 되게 좋아하지요. 그것이 발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천천히 걸어가 그래도 뛰잖아요. 내가 손잡고 걸어가려고 해도 내 손 부러치고 뛰어가잖아요.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근데 이 아이들 성장 발달 과정이 뛰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뛰고 그 다음에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이게 또 과정 중에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경우도 있냐면 지금 벽에 붙이는 그 TV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왜 거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좀 이렇게 큰 TV 났었잖아요. 디지털 TV 났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이것도 끌어안고 떨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생활안전 가르치러 갈 때 보면 예를 들을 때 그것도 위험하니까 끌어안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죠. 그거 맞아. 옆에 탁자 놨고 또 TV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그럼 그 정도 높이는 아이들이 뭐 그거 돼야 발이도 뭐인데 어떤 아이가 한 4, 5살 먹은 아이가 말 5살, 5살쯤 됐겠죠. 야, 이거 추락을 했어요. 붕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갑자기 119에다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순간에 선생님이 병원이 가깝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떨어져서 급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고 병원까지 갔어요. 병원이 한 4분 5분밖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뭐 들고 뛰어갔어요. 근데 내가 아이를 안을 때는 이 아이가 의식도 있었고 숨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고 뛰었겠죠? 얼른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들고 뛰었는데 내가 들고 뛰어갔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 아이는 숨이 져 있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목뼈가 떨어지면서 어린 아이들의 모든 신체는 뼈가 다 약하잖아요. 자기가 넘어졌지만 추락을 했지만 이 아이는 다른 데를 다친 게 아니라 목뼈를 다친 거예요. 목뼈 다친 애를 목을 안 받치고 이렇게 들고 가다 보니 기도가 막혀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중대사고 이런 쪽에 보면 이제 사고 관리 이런 쪽에 보면 아이들을 절대로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전문가가 오시기 전에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나는 사고에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이들은 뭐죠? 구멍에 끼워넣는 걸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 특성. 뭐든지 구멍만 있으면 손가락을 넣어요. 그래서 이 전기도 이렇게 안전장치가 내어져 있고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뭐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넘어지고 부러져서 팔다리만 부러지면 괜찮아요. 부딪혀서 뇌진탕 같은 게 잘못해서 머리를 다치면 이 어린아이가 뇌손상을 입게 된다고 치면 또 하나 있죠. 이 골절부분, 관절부분을 잘못 다치면 어디가 위험해져요? 애들 성장판이 파괴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교육 갔을 때는 제 목소리 크니까 들리시죠? 설명할 때 한쪽 팔은 쑥쑥 자라고 한쪽 팔 안 자라면 될까? 저희들 이렇게 아이들 시각에서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딱 애들은 한쪽 팔 안 자라요라는 개념이 머리에 안 쓰잖아요. 아이들 눈높이를 가지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 손이 쭉쭉 자라는데 한쪽 다리는 잘 자라나요? 한쪽 다리도 안 자라면 똑바로 걸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놀이시설에 대한 감시를 한 거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놀이시설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니까 지금 57쪽을 보면 안전한 놀이시설을 만들려면 사전점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차림 및 외부 유인 물건 관리 이런 내용의 분들이 있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큰일 났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들 태권도만 푼띠만 되면 띠 메고 다녀요. 그쵸? 그것이 다 끼든지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었죠. 뉴스에서 본 거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에 빨간 노끈 하나 매달려 있었죠. 근데 거기 아무도 없어서 이 아이가 미끄럼틀 내려오다가 분명히 미끄럼 탄다고 내려왔을 텐데 거기에 목이 걸려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니면 원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상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이런 거 해주시고요. 보면 여기 보호자 동반 및 안전지도 놀이시설과 놀이기구 소중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60쪽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긴급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 바로 연락한다라고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 놀이시설이 어린이집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되어져 있어요. 잘못됐어요. 어디다 얘기하실래요? 놀이시설이 잘못된 것도 119에 신고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치면 119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놀이시설은 아파트의 공원이면 아파트 관리소, 공원에 가보면 그 주위를 살펴보시면 공원에 관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시설을 안전감시원을 하시면서 저희 중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면 이 놀이기구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이 부분 위험합니다. 이것은 사용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을 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원이 됐든 아니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됐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스티커라도 붙여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개봉 활동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것도 홍보가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거 어느 누구도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프랜카드를 쫙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 지원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관리소를 찾아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119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안전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기관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안전검사와 안전교육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있고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여기는 안전검사와 안전교육을 같이 하는 곳이고요. 안전검사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기관,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한국놀이시설 생산자협회, 어린이놀이시설협회, 한국놀이시설 위해관리센터. 이렇게 놀이시설에 관해서도 교육과 시설 점검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카페 등 신전놀이공간의 통합안전관리 기준 2013년 6월달에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부,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 이렇게 5가지 관장하고 있고요. 키즈카페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예, 뭐 이런 게 있죠. 큰 식당에서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놀이기구를 가져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법과 제도와 상관없는 그런 아직 법과 제도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을 많이 해서 어른들은 신나게 드시고 애들은 내려가서 놀아라, 먹었으니까 놀아라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관리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서 적용하려고 있고요. 여기 보면 기준의 성격 쭉 되어져 있죠. 63쪽에 있는 거. 여기는 제가 말하는 63쪽뿐 아니라 모든 부분들 다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이 64쪽 보겠습니다.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전에 대한 총괄을 안전행정부 아까 오신 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유기기구 안전관리라고 되어져 있죠. 이 유기기구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 안전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부처가 됐고요. 환경위생관리는 환경부, 식품위생관리는 식품의약안전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설치를 할 때도 보험을 들도록 되어져 있고요. 안전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이 있다는 것들 아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66쪽 보겠습니다. 중대한 사고라는 거, 안전사고 보고 처리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중대한 사고가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사망, 그 다음에 3명 이상 동시 부상, 입원 치료, 골절살, 출혈, 가다, 신경, 근육 또는 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 내장 손상 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린이의 중대 사고라고 본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안전관리, 어느 놀이기술 부분에 환경인증을 붙여야 되는 놀이기구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공부 스스로 하셔서 내가 갔을 때 환경인증표가 붙어야 되는 곳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9쪽 보겠습니다. 69쪽은 부침일이에요. 부침일이 있고요. 73쪽을 보면 61쪽 그림이에요. 이렇게 지금 놀이기구가 많아요. 안전기구가. 61쪽서부터 70쪽, 71쪽까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놀이기구예요. 이것은 어떤 놀이기구냐 하면 안전점검을 하는 놀이기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3쪽을 보시면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굉장히 이 점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 하면서 안전사고는 나겠지요. 그래서 점검에 점검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놀이기구의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8쪽 보겠습니다. 안전점검 일지는 이렇게 쓰도록 되어져 있고요. 79쪽 안전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일반사항, 주작법을 쭉 내어져 있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좀 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별표를 하세요. 지금부터가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 전문적인 거에서 좀 별표를 해주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유기기구 부치모 안전관리 준수사항 어떤 것인지 보시고요. 83쪽 중대사고 보고 소식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침 7 84쪽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관리 기준 어떤 것인지 보세요. 보시면 이 85쪽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의 환경 안전관리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화학적인 거 다 알고 하시겠냐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전문가가 되시면 이런 부분 어떻게 검사하시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가르쳐 드릴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부침 8 어린이 활동 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 기준, 바닥재 위생관리도 기준이 있다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부침 9 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 89쪽 보면 친환경 재료를 용품 사용해야 한다는 거 나오지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에 뭘 좀 하시냐면 어린이집에 이게 있어요. 소독을 하도록 되어져 있대요. 저도 아직 지금 잘못해서 그냥 제가 뭐 교육만 했지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설집 있으면 하면서 시설을 하는데 그 소독을 하는데 뭐 놀이시설도 그렇고 어린이집 이런 것도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런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뭐 소독하는데 뭐 한 20만원, 30만원 어린이집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뭐 20만원, 30만원 들어가는 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뭘 사냐? 우표딱지만 산대요. 어떤 거? 인증거. 소독했다라고 하는 인증표만 2만원, 3만원에 사나 봐요. 그리고 소독했다고 했는데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모기약을 뿌렸는지 뭘 뿌렸는지 여러분들 어떤 거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감시원의 역할로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 위생관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부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 부록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아셔야지만 가서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24시간 교육 속에 이 법을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죠? 네. 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부록 2에 105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구준 및 기술 기준이에요. 이제 시설을 하는데 기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적용요법, 용어, 정리, 자유공간, 낙하공간, 자유높이, 최소공간, 최소공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무격다 넣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울타리는 어떻게 쳐야 되고, 몇 살의 어린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야 되고, 공간과 영역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원통형 공간, 낙하 공간의 범위, 낙하 거리, 이런 겹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미끄럼틀의 안전조건, 그네 요건, 자연 낙하 높이, 지면 간격, 회전 놀이기구의 안전 놀이 요건, 흔들 놀이기구의 안전 놀이 요건,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 검사 기준은 어디 있냐면 155쪽에 있어요. 여기 별표하셨다가 이거 꼭 읽으세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정기시설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가 점검을 나가지. 이거 모르고 점검 나가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마지막 쭉 여기는 다 보셔야 돼요. 놀이기구를 안전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있고요.
이런 표시들이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다가 우리 안전 모니터 봉사단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 할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190쪽을 보시면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공목 및 주기 제13도 관련해서 이게 법에 의해서 관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매일 해야 되는 게 있고 월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어떤 건 매일하고 어떤 건 월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쭉 보시고요. 어느 놀이를 해야 되시는 거지? 이것이 192쪽까지 아마 이 뒤에 있는 것만 계속 보셔도 주로 이 법 이쪽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뒤에만 보시지 말고 이 중간에 법, 그 다음에 그 시설 기준 보시고요. 193쪽 어린이 놀이기구의 동의를 모두 확인 신청서, 그 다음에 194쪽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 통과 어떻게 하고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서식에 의한 거니까 어느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되어져 있는지 196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법정 점검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9쪽 보면 1일 안전점검 대장, 이것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서명 많이 받죠?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이 서명을 하죠. 글씨 다르게 볼펜 다르게 하시죠. 정말 매일 점검을 했는지, 의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30일치 점검을 써놨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1일 안전점검 대장, 그 다음에 200쪽의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보고서 놀이기구 관리 대장, 이 놀이기구를 관리 대장이 있는지 그거 없는 데도 있어요. 왜? 민간 어린이집 그냥 대충 적어놓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공부의 24시간입니다. 다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충분히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21시간에 남은 공부지만 아마 10배 이상의 공부를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좀 오십시오라고 하실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더운데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